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 논평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우려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존 볼턴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목적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더디게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어제 오전에 출발을 했고 아마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존 볼턴 보좌관을 면담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담 결과가 브리핑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일 돌아와서 아마 좀 결과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협상 굉장히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현 정세를 평가하고 또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금 상당히 긴밀한 공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6.12 싱가포르 회담 때만 해도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굉장히 진전됐고 그렇습니다.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소강 국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소강 국면인데 네. 여기서 더 악화가 되면 이제 교착 국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아직 교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교착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소강 국면에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대화가 유지가 되고 하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정상화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소강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게 원래 북한이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다. 비핵화를 하기도 싫은데 원래 비핵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비핵화 한다고 해놓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교착 국면으로 가는 그런 네. 수순인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북한과 미국이 막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초기에는 관심의 불일치, 관심사의 불일치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기대하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시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강 국면으로 보고 또 지금 관심의 불일치 상황이 해소가 되면 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 관리가 서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관심사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로 그 문제입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이제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미국의 관심사는 비핵화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비핵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좀 시간표를 좀 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비핵화가 관심사가 아니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네.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거기에 상응해서 거기에 이제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로 비핵화는 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관심사는 이쪽인데 북한이 볼 때 폼페이오 장관이 와가지고 비핵화 얘기만 하지 네. 북미 수교 얘기라든가 평화협정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 쪽에만 요구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강도 같은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는 이 관심사 불일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관심사가 빠른 시간 안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진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거는 교착이 아니라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죠,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관심사가 불일치해서 일치로 가게 되면 북한은 이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관심사가 일치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뭐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동시에 미국도 네. 북한은 이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구체적인 전망, 긍정적인 전망을 줘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하면 그때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서로의 관심사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비핵화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바라보는 건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시선이 다른 생각이 겁니다, 지금. 좀 드는데요. 사실 종전선언도 미국이 제공해야 하는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종전선언조차도 제대로 네.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명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상응조치 3개 가운데 평화협정 문제가 있는데 평화협정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각에 따라서 3가지 맥락이 존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종전선언은 전통적으로 평화협정 그 자체랑 굉장히 유사한 거로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어떤 책임이 따르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무거운 높은 수준의 조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그거 아니다. 이게 평화협정이 굉장히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라서 네. 굳이 뭐 국제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입니다. 네. 이제 북한은 이것과 좀 달라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협정보다는 종전선언이 한 단계 낮지만 그래도 국제법적 효력이 일부는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종전선언을 가지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은 그건 안 되고 북한이 말하는 중간 수준의 종전선언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제 한국이 말하는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은 듣기는 좋은데 그 뭐하러 하지? 그럼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은?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라서 아직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더 네. 협의가 필요합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시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뉴욕에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 더 그렇습니다.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단계적인 비핵화 아닙니까? 제재를 받고 또 풀고 그렇죠. 이런 동시적이고 네, 단계적으로.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비핵화로 가는 건데 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는 이제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또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이 그 사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진전이 없는데 이 제재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를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완전히 다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나 20% 정도 진전이 있으면 그러면 제재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로 또 그 정도 10% 정도의 제재는 풀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 북한이 제재가 비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진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북한은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이미 가서 지금과 똑같은 맥락에서 협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북한은 어느 정도는 반발하겠지만 판을 깨는 수준의 반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된 수준의 반발을 하고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나가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밑 접촉을 계속 이행해 나가고 좀 네. 계산된 반발을 한다라면은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좀 북한이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네, 근데 북한이 얼마 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쓸데없는 훈시를 했다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가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조금 하기는 네. 해야 되는데 아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문건이 논평이 발표된 맥락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준이 낮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라는 아주 네. 충분히 알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화법, 북한이 말하는 업법상 끝까지 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경고하는 수준. 경고하는 수준에서 이제 말을 한 것이고 예. 그 말도 이제 판을 깨겠다, 이제 진짜 화났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이제 남쪽에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화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 정상이라고 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북한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용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남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아직까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유사한 메시지를 또 공개적으로 한다면 네. 아마도 한 단계 높은 이제 경고가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은 굉장히 남북 관계 얼어질 수 있는데 이번까지는 경고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8월에 이산가족 상봉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이런 비난 성명이 나오면서 네.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데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도 사실 지금 남북 관계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 쪽의 비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고용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논란인데 이게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 전반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중대 네.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기획 탈북이다. 이제 그야말로 남쪽 정부 당국이 네. 북한 사람들을 납치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끌려간 북쪽 공민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당국은 통일부의 입장은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남쪽에 온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네.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남쪽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뭐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한 것은 물론 네. 국군 정보사령부까지 개입이 돼서 이 납치와 유사한 상황을 하는데 개입이 됐다라고 지금 폭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고 북한의 주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아주 이제 정말 아마 가장 어려운 고통스러운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산가족 상봉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